짠! 가야를 세계로! 안녕하세요. 가야고분군의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스마트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서수민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경주, 익산, 안동에서 있었던 가야고분군 주민수호단과 가야고분군이 있는 7개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활동 소식입니다. 5월 11일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권고되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가야고분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세계유산 등재 이후 활동을 위해 가야고분군이 아닌 국내에서 세계유산 등재 지역을 방문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야 뉴스 클립 주요 뉴스입니다. 가야고분군 주민수호단이 세계유산 등재 지역 탐방을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3일 가야고분군 주민수호단이 발굴조사 장소 및 경주 역사유적지구 일대를 방문해 보전, 관리, 홍보 사례를 탐방했습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역별로 어떻게 홍보 및 운영을 할지 탐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서 가야고분군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8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가야고분군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은 삼국시대 가야 지역이 아닌 백제와 조선의 문화가 잘 담겨있는 전라북도 익산과 경상북도 안동에 방문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주민수호단과 지역민들에게 국내 유산 활용 사업 견학 및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례를 공유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지난 6월 13일 가야고분군 주민수호단이 세계유산 등재지역 탐방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주민수호단 분들은 가야고분군 정화, 보존,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지난 3년간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경주 대릉원 일대는 면적이 약 600제곱미터로 입구에서부터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신라와 통일신라의 다양한 무덤군이 존재합니다. 대릉원 내부에는 미추황릉, 천마총, 황남대총이 모여 있는데요. 이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후 방문한 경주 쪽샘 유적 발굴관 역시 대릉원에서 도보 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쪽샘지구는 2007년부터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하에 있는 발굴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가야고분군 주민수호단은 직접 발굴 현장에서 해설을 들었습니다.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새기려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역사유적지구 내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해 출토 유물 전시와 박물관 해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탐방했습니다. 우리 가야고분군 주민수호단은 가야와 이것저것 비교 분석하며 들었는데요. 주민수호단은 이곳에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역별로 어떻게 홍보 및 운영을 할지, 어떻게 보존할지 탐구하며 사례 탐방을 마쳤습니다. 8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가야고분군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교육은 가야 지역이 아닌 세계유산 지역을 방문해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7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전라북도 익산의 세계유산인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세계유산인 도산서원과 한국국학진흥원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8일 백제의 역사를 지닌 익산에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이규홍 연구원님의 안내와 해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합천과 고령 주민수호단과 지역 주민분들, 더운 날에도 열심히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익산 백제왕궁 박물관에서 왕궁리 유적을 만난 후 별관에서는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례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백제 세계유산센터 도미솔 주무관님의 멋진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야고분군 지역 주민으로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미륵사지가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우리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지 배웠습니다. 탐방하신 주민분들께서 깊은 감명을 받은 곳이기도 한데요. 가야 역사를 어떻게 홍보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셨던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익산에서 백제 세계유산을 둘러보시고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야말로 그 백제 시대의 그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완공지로서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유물을 우리가 관람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도 그 백제 석공회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석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야 고분도 역시 그 고분의 그 위상이나 그 규모는 보편적 가치를 뛰어넘는 훌륭한 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유적을 복원을 더 면밀히 해서 백제 유적지처럼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유적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제 세계유산을 둘러보셨는데 여기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나요? 아무래도 백제 역사지구 박물관을 크고 그 트렌드에 맞게 조성을 해서 아주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도 대가야 박물관과 왕릉 전시관이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박물관은 아닙니다. 저희 고령 지산동도 이렇게 큰 규모의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새롭게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지산동 고분군에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을 멋지게 개관하고, 플러스로 홍보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산동 고분군 및 가야 고분군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김해와 창녕 주민수호단과 지역 주민분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3관왕을 달성한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기록유산센터의 이상호 센터장님의 멋진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유교 책판을 비롯한 많은 기록유산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이상호 센터장님께서 한국의 서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야 고분군을 위해 집중해서 듣고 있는 우리 주민수호단 분들과 지역 주민분들, 강의 내용을 열심히 필기합니다. 한국의 서원에 대해 듣고 곧바로 이동한 곳은 도산서원이었습니다. 문화해설사님의 설명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비가 아주 많이 오는데도 우비를 입고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일 모두 가야 고분군을 응원하는 마음이 큰 분들인 만큼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사업이나 주민 참여 방법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응원하는 주민수호단과 지역 주민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 보전, 관리를 준비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모습에 세계유산 등재 확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스마트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서수민이었습니다.